네, 지금부터 녹화가 진행되고요. 오늘 10월 15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장고 템플릿을 활용해서 사실 살짝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템플릿 활용해서 투두 리스트를 어, 리턴을 했었습니다. 한번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서버를 이제 켜야 되는데 서버를 키려면 해당 프로젝트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신 뒤에 저는 VS 코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에서 코드로 열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CMD 창에서 CD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이고요. 바탕화면에서 프로젝트 폴더로 간 다음에 여기서 장고 콜스까지 가서 여기서 코드 띄고 점, 아니면 파이참 쓰시는 분들은 파이참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어, VS 코드로 이제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가상환경 활성화를 해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환경 활성화는 점 역슬래시 VENB 역슬래시 스크립트 하고 액티베이트 이렇게 하면은 네, 앞에 VENB가 떠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 장고 프로젝트에 있는 VENB 안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서 장고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고 3.2가 잘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가 requirements에다가 설정해 놨던 거 여기다 설치하면서 설치했던 것들이 이 VENB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서버를 한번 바로 켜보겠습니다. python manage.py run server 이렇게 해서 키게 되면은 네, 서버가 정상적으로 켜졌고요.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 누르면 열린다고 했어요. 네, 우리의 루트 경로에는 헬로 월드가 이제 나오고 저희가 투두에 대해서 라우팅을 한번 했었는데 라우팅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메인 앱에서 콘피그가 메인 앱이고 메인 앱에서 urls.py를 가보면 투두에 대한 라우팅을 진행했었습니다. 투두로 접근하면 투두에 있는 URL로 가세요. 그래서 일단은 투두에 그래서 투두의 URL도 한번 열어볼게요. 투두의 URL도 열어보면은 투두의 URL에서 리스트까지 가면은 투두 리스트라는 함수를 실행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경로네요. 8000번 다음에 여기 루트 다음에 투두 라우팅을 거쳐서 리스트 여기 리스트를 엔드 포인트 여기를 엔드 포인트라고 하기로 했어요. 엔드 포인트로 가면 투두 리스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버에서 루트 그리고 투두 라우팅 하고 리스트를 하면 전체 리스트를 반환해라. 네. 근데 우리가 그때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 쿼리셋을 리턴하게끔만 하고 그냥 끝을 냈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나오면은 일단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숙제가 여기까지 해서 커밋을 찍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주셨더라고요. 아주 잘하셨고 여기까지 커밋을 찍은 거를 한번 봐보면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제가 익스텐션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git 그래프라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면 이거를 설치를 하고 나면 여기 아래에 git 그래프라는 탭이 새로 생기거든요. 이 탭을 이렇게 새로 열면은 이걸 설치하신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본인의 그 GitHub의 git의 상태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투두 모델 데피니션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 우리가 사실 교류가 없어요. 각 브랜치마다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독립적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쭉 계속 나갈 겁니다. 중간에 만약에 소스 병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이 보라색이 초록색으로 합쳐지면서 그런 식으로 병합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아직까진 병합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진행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서 계속 이어서 가기 전에 연습을 좀 더 해볼 거예요. 연습. 그래서 어떤 걸 연습해 보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루트에서 랜덤, 이렇게 랜덤이라고 해서 가면 여기에 랜덤 숫자가 계속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 랜덤 숫자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이 장고 템플릿을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루트 다음에 랜덤이란 걸 만들 거기 때문에 메인 앱으로 갈게요. 메인 앱에 라우팅을 보면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건데요. 여기 아래다가 패스 랜덤 하고 슬래시 해서 랜덤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는 뭔가를 실행을 하겠다. 일단은 함수는 안 만들었잖아요. 함수를 만들러 가볼게요. 함수는 우리가 뷰로 가겠습니다. 뷰. 이번에 HTML을 리턴을 할 거예요. 근데 지난번까지는 계속 펑션 베이스드 뷰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클래스 베이스드 뷰를 한번 써볼 거예요. 클래스 베이스드 뷰. 여기서 클래스 해서 랜덤 넘버 뷰입니다. 랜덤 넘버 뷰. 근데 여기서 장고에 뷰스의 템플릿 제가 여기 위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너릭 잠시만요. 템플릿 여기 있네요. 템플릿 뷰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복습차 장고에서 개발을 할 때 MVT라고 했어요. MVT. 그래서 M은 모델,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투두 모델을 만들었었고, 뷰에서 로직을 다룬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두를 조회할 건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전체 리스트를 조회할 건지. 그래서 뷰에서 조절을 해서 결과를 HTML 템플릿으로 리턴하게끔 하는 게 장고에서 프론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고에서 프론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델을 조회해서 뷰에서 로직을 작성한 뒤에 템플릿을 리턴했을 때, HTML을 리턴했을 때는 프론트엔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HTML을 리턴을 할 거예요. 결국은. 근데 템플릿 뷰를 상속받아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은 다음에 템플릿 네임은 랜덤.html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끝이 나거든요. 이 뷰는 되게 단순해졌습니다. 네. 뭔가 함수처럼 리턴이 없어도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정의했고, 이 클래스 정의한 거를 URL에서 불러서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컴마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컴마가 이제 계속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로 계속 길어질 때는 이렇게 가로를 해서 한 줄씩 뒤에 콤마 붙여주고 이렇게 가로를 닫아주면은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지금 무슨 에러가 났네요. 뭐가 없대요. 여기 다음에 지금 안 써놔서 에러가 난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뷰가 계속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계속 늘어난 다음에 여기다가도 선언해주고 여기다가도 선언해줘야 되겠죠. 두 번 작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식을 한번 싹 바꿔보겠습니다. 자, from config import view. 사실은 여기가 점이 돼도 똑같습니다. 이 뷰 자체를 임포트를 해온 다음에 그러면 view.hello world views.hello world 이렇게 하면 임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뷰스를 한 번에 가지고 오면은 뷰스 안에 있는 함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해진다, 코드가. 그 다음에 이쪽은 아까 views.template 랜덤 넘버 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클래스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함수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고 끝이 났는데 클래스일 때는 여기다가 점 as view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as view를 추가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잔고 룰입니다. 그냥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클래스는 as view를 붙여줘야 된다. 함수는 그냥 쓰면 된다. 그래서 저장할 거고요. 그래서 이 루트로 갔을 때 지금 이 함수, 이 클래스에서 random.html을 리턴을 할 건데 random.html 안 만들었죠. random.html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이따가는 이 템플릿 위치 변경할 건데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html. 네. 전에 설명을 드릴 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데 지금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일련의 과정을 랜덤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랜덤 숫자를 그래서 조회하는 대신 랜덤 숫자 생성 이걸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했을 때 정적으로 데이터를 리턴한다. 그러니까 HTML 헬로 월드라고 써진 HTML을 리턴한다. 이거는 사실 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거치지도 않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루트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얘는 항상 hello 월드죠. hello 월드 HTML을 리턴하는 건데 랜덤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뒤에 숫자가 붙는다고 했을 때 이 숫자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TML이 계속 변경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을 수행하는 이제 웹 서버를 나중에는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배포할 때 좀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 잘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포시 아키텍처를 보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웹 서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웹 서버. 그리고 이 웹 서버가 주로 정적인 파일들을 리턴을 하고요. 그래서 정적인 애들이 뭐냐면 주로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변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주로 변화되지 않는 애들이고요. 서버의 데이터를 조회해서 HTML이 변경되는 애들 이런 것들은 잔고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분리해 놓게 되면은 서버도 성능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정적 파일은 엔진엑스가 웹 서버가 하고 동적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잔고가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배포하기 전이라 다 잔고가 해요. 잔고가 하는데 나중에 배포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할 겁니다. 정적 파일은 엔진엑스에서 리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를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르고 was라고 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래가지고 WAS 이래가지고 was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거는 알아두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헬로 월드만 리턴을 하면 이거는
정적인 파일이고 동적 동작이 아니다. 그래서 이 동적 동작을 우리가 랜덤한 숫자를 만드는 걸로 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약간 착각을 했네요. 이렇게 템플릿 뷰를 쓰게 되면은 그냥 정적인 random.html을 리턴만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바꿔볼 건데요. 이번에는 그냥 뷰가 있죠. 한 번도 안 써보긴 했는데 뷰를 하면 네 get으로 접근했을 때 그렇죠. 역시 똑똑합니다. 자, 역시 이걸 만들었는데 이 템플릿 뷰로 하면 붕어빵 틀이라고 했죠. 템플릿 뷰가 붕어빵 틀인데 이렇게만 해도 동작할 수 있게 만든 붕어빵 틀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템플릿 뷰가 돼야 되겠죠. 템플릿 뷰. 그래서 얘는 그대로 놔둬 볼게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random.html을 만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random 그냥 넘버라고 이렇게 써놓게. html에다가는 네 랜덤 넘버. 근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넣고 싶으니까 일단 100이라고 썼습니다. 100. 얘는 계속 정적인 100을 리턴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그대로 아래다가 클래스 랜덤 넘버 위에 거를 템플릿 뷰라고 할게요. 템플릿 뷰를 상속받았으니까 템플릿 뷰. 얘는 그냥 뷰 해서 그냥 뷰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df get으로 접근했을 때 사용 클라이언트가 get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함수로 했을 때 인자를 리퀘스트를 받았죠. 그거랑 똑같이 클래스로 했을 때 get 메소드를 지금 구현하는 건데 이 get 메소드를 쓸 때 클래스는 여기 앞에 셀프라는 걸 붙여요. 네. 파이썬 쓰시니까 아실 건데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인자로 리퀘스트를 인자로 받고 리턴 렌더를 할 겁니다. 렌더는 from 장고의 쇼커스의 렌더에 있어요. 그래서 렌더를 하는데 리퀘스트를 리턴하고요. random.html 리턴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은 동작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라우팅을 지금 이제 뷰가 두 개가 됐으니까 라우팅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라우팅 하나 더. 얘는 그러면 템플릿이고 얘는 그냥 뷰 이렇게 해볼게요. 위에 거는 템플릿이고 아래 거는 그냥 뷰. 그러면 여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가 템플릿 뷰. 네. 우리가 뷰에다가 클래스를 두 개를 정의했어요. 뷰에 대한 거를. 그래서 하나는 템플릿 뷰를 상속받았고 하나는 그냥 뷰를 상속받았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같은 건데 템플릿 뷰를 상속받으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뷰를 상속받으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차이점은 랜덤 변수를 장고가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mport 랜덤을 임포트를 하고 이 랜덤에서 랜덤 넘버를 정의를 해볼게요. 랜덤 넘버는 변수를 새로 만들었어요. 네,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랜드 인트라는 거는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랜덤으로 리턴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정의했으면 random.html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 넣어줄 때 얘를 컨텍스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컨텍스트. 그래서 걔는 딕셔너리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랜덤이라는 키로
랜덤 넘버를 넘겨보면 랜덤 넘버를 이 변수죠. 방금 생성한 이 변수를 넘겨줄 거예요. 근데 키를 랜덤으로 했죠. 제가 일부러 다르게 했거든요. 랜덤 넘버를 변수로 줬는데 키를 랜덤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random.html에서 이 키를 변수처럼 불러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때 그 작업을 랜덤 넘버인데 여기다가 중괄호 2개, 이게 랜덤. 왜냐하면 이 뷰에서 랜덤을 키로 넘겨줬기 때문에 random.html에서 얘가 지금 서버가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할게요. 네, 지금 서버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100이라는 거는 정적으로 계속 100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 아래의 숫자는 서버 잔고가 생성해서 줄 건데, 첫 번째 여기서는 리턴을 해주지 않았어요. 컨텍스트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찾을 수 없다거나 에러가 난다거나 값이 없거나 그럴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할게요. 이 중괄호 2개는 잔고에서만 쓸 수 있는 잔고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제 라우팅은 템플릿, 그냥 뷰, 이 그냥 뷰로 갔을 때는 랜덤 숫자를 생성해주고 템플릿으로 갔을 때는 어떤 동작이 난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랜덤인데, 루트의 랜덤인데 템플릿 먼저 가볼게요. 템플릿 가보면 네, 지금 숫자가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네요. 100은 고정됐는데 이게 한 줄이 띄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HTML 가서 HTML에다가 BR 이렇게 붙이면 한 줄이 떼지겠죠. 한 줄 떼질 겁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네, 한 줄 떼졌어요. 그래서 위에가 100이 들어갔고 없으니까 안 들어갔네요. 근데 여기서 랜덤 뷰로 가면 네, 이번엔 어떤가요? 94가 생성이 됐고 이렇게 계속 바꾸면 엔터를 칠 때마다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값이 계속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때그때마다 잔고가 HTML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동적 동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템플릿으로 가면 얘는 정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ML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1년에 나중에 근데 이걸 배포하게 되면 이 동작도 어차피 잔고가 수행하긴 합니다. 이거를 정적 파일로 취급하진 않기 때문에 HTML을. 근데 이 동작 자체가 정적인 행위다라는 거를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사실 나중에는 이거 잔고가 하긴 합니다. 네, 혹시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런 것들은 정적인 파일이니까 엔진X라는 웹서버에서 진행하는데, 이러한 뷰 작업들은 그대로 잔고에서 수행한다. 하지만 얘는 뭔가 동적인 동작이 없다. 그대로 그냥 맹탕 HTML을 리턴하는 거고, 얘는 새로운 숫자를 항상 생성해서 그때그때마다 HTML을 만든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 이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랜덤 숫자 리턴하기, 이걸 해봤습니다. 랜덤 숫자 리턴. 그리고 나중에는 또 배우겠지만 여기 뒤에 예를 들어서 135라는 숫자를 추가적으로 보내고 싶었어요. 나는 135라는 숫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135라는 숫자를 보내면 이 화면에 135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URL에다가 숫자나 나중에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투두의 이름이 장고 스터디였어요. 장고 스터디.
라는 문자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다 한번 지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 숫자를 넘기는 방법, 문자열을 넘기는 방법 둘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랜덤 숫자 말고 투두에 가서 작업을 해볼게요. 얘는 그대로 놔둘게요. 우리 공부 목적상 지우지 않고 일단 계속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투두에 이번에 가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연습하는 건데, 투두 다음에 숫자가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약간 얘는 투두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PK를 넘겨줘서, 예를 들어서 PK가 135번이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135번 투두를 찾아서 리턴. 그쵸? 그래서 여기가 리스트 대신 int에 pk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라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두까지는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 대신 int pk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투두 디테일 함수를 만들 때 pk라는 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두의 이제 뷰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 투두 디테일, 그쵸? df 투두 디테일 함수를 만드는데, 인자로 리퀘스트를 받고 인자를 하나 더 받습니다. pk를. 네. 그 다음에 return 랜덤. 네. 이번에는 to.html 그대로 리턴 해볼게요. to.html to-do. 전에는 to-do였지만 이번에는 그냥 to-do로 랜덤. 이게 오타 났네요. 랜덤. 근데 이 to-do 대신 일단은 pk를 전달해 볼게요. pk. 나중에는 to-do를 pk로 찾아서 리턴할 건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to-do를. 그래서 이제 함수 정의했고, 요거를 url에다가 함수를 적겠습니다. to-do detail. 여기 임포트를 안 해서 여기 에러가 났죠? 여기. 그래서 아까처럼 수정해 볼게요. 얘를 from views 해서 views를 앞으로 가져오고, views to do list, views to do detail 이렇게 하면은 한 줄만 써도 된다. 이렇게 한 줄만 쓰고 함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요. 지금 우리의 작업 순서가 뭐부터 해도 상관없긴 한데, urls.py에서 라우팅 작업 하고 나서 views.py 가서 여기서 로직 작업하고, 마지막으로 html 파일 가야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html 가서 템플릿 작업을 할 거다. 이 순서대로 지금 보통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장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로직부터 만들고, 로직 만들고 어차피 임포트 하면 되니까 거의 뷰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라우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만들고, 사실 뭐부터 하는지 상관없는데 우리는 라우팅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템플릿으로 가냐면, 투두 리스트로 갔을 때는 투두스라는 키로 투두스 전체 투두 리스트를 보내줬다면, 이번에는 투두라는 키로 보내줬으니까 이 투두.html에 가서 여기다가 투두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투두 리스트로 가면 얘가 나올 거고, 투두 다음에 pk를 붙이면 일단 투두 대신 pk가 출력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저장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살짝 빠른 것 같긴 하긴데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 믿고 가보겠습니다. 자, 랜덤 아니죠. 랜덤 말고 투두의 리스트로 가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두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1350번 이렇게 한다. 리턴하면은 이번에는 135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죠. 왜냐하면 우리가 PK를 리턴하도록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URL에다가 숫자를 입력했을 때 그 숫자를 받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이거 변형해서 여기가 PK가 아니라 to-do id였다. 여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 이름이. 그러면 뷰에서는 PK가 아니라 to-do id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에러가 나요. 한번 해볼게요. PK 이렇게 여기를 PK로 아까 그대로 놔두고 라우팅에서만 to-do id 이렇게 바꾸면 에러가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은 네. to-do 디테일은 기대되지 않는 키워드 아규먼트가 들어왔다. to-do id라는 값이 들어왔대요. 그쵸? 우리가 라우팅에서 to-do id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가 to-do id가 되어야 되고 여기도 값이 to-do id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번에 1350번 잘 나오고 얘가 만약에 이상한 숫자였다 하고 하면 이 숫자가 지금 그대로 잘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해보고자 했던 게 요걸 투두를 찾아오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장고에서는 이거를 PK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PK로 다시 바꿀게요. 약간 이제 장고 개발자들은 PK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공부 목적상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PK로 바꿨고 투두 디테일인데 이번에는 이제 PK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투두를 진짜 찾을 거거든요. 투두인데 투두.object.get 해서 PK는 PK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ID가 PK입니다. ID랑 PK랑 같은 거예요. 모델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투두를 찾았거든요. 투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투두라는 변수에 저장했으니까 이 투두를 저장합니다. 콘텍스트로 넘겨줄게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이제 왜 이렇게 나오겠죠? 877 이렇게 이 복잡한 숫자에 쿼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에러가 나죠. 이게 문제거든요. 뭔가 사용자의 입력은 그 장고 개발할 때 사용자의 입력은 의심해야 된다.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이 여기를 괜히 바꿔서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괜히 to-do 다음에 이 사람들 똑바로 개발했나? 이러면서 이렇게 이상한 숫자를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1번 to-do는 있거든요. 1번 to-do 하면은 장고 공부하기가 잘 나왔죠. 1번 아이디로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3번 데이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에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러가 났네? 그래서 사용자들이 에러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에러가 났네? 뭐야, 이 사람 이거 서비스 엉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러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get을 쓸 때는 만약에 해당하는 키가 없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에러 날 때 try except 이거 한번 써보셨을 거예요. try 이거를 시도하다가 except except 무시해달라. to do does not exist. to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없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스테터스도 404 404라는 뜻이 not
found라는 뜻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 조치라고 하죠. 이런 걸 에러 조치라고 하는데 예외 처리라고 하죠. 예외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없는 것들을 넘기면 이제는 없는 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거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한번 혹시나 있을까 하면서 살짝 바꿔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꿔봤는데 없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404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ID 2번을 넘기면 ID 2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잘 나오지만 이게 이렇게 이상한 숫자를 넣으면 없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에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이 예외 처리도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PK를 인자로도 한번 받아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이번에는 숫자 값을 넘겼는데 한글을 넘겼다. 한글을. 그래서 라우팅부터 다시 하나 해볼게요. 투두 디테일은 투두 디테일인데 이번에는 인트형이 아니라 문자열이고 네임을 리턴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네임인데 공부라는 네임이 있으면 해당하는 투두를 찾아서 리턴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str 문자열이고 네임이다. 그러면 투두까지는 라우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다음에 str를 문자열로 받고 그 변수의 이름은 네임이 돼요. 그래서 투두 디테일인데 뒤에다가 네임이라는 글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장하고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to name 디테일 name 이 함수를 새로 만들었고 인자로 첫 번째 인자는 request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name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라우팅에서 name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name 그 다음에 투두는 to.object.get 이렇게 해서 네임이 정확히 일치했을 때 가져다 줄 거예요. 한번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투두를 찾아서 주는 로직이기 때문에 HTML을 같은 함수에서 바꾸는데 얘는 name으로 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 숫자를 넘겨서 장고 공부하기 2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 그대로 나오죠. 약간 모양이 바뀌긴 했는데 아마 띄어쓰기가 이 퍼센트 이렇게 해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는 아무도 안 쓰겠죠. 이렇게 쓰라고 하면 아무도 안 쓸 겁니다. 근데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 구름 여기 가면은 구름 가볼게요. 구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URL 안에 지금 코딩 테스트 문제가 제목이 들어갔죠. 요런 경우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숫자도 들어갔고 여기에 한글도 들어갔네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걸 써먹은 거예요. 물론 여기 장고는 아닐 겁니다. 장고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써먹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써먹을만 하려면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공부라고만 쳐도 여기라고 공부가 들어가 있으면 출력되게끔. 근데 이대로 엔터 치면 현재는
아까처럼 없을 때 나타나는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수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필요한 것만 해서 필터링을 하는데, 이때 네임에 i 컨텐, 제가 이게 정확히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만약에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네임에 쓴 글자가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리턴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면 공부 이렇게 하면은, 네, 이번에는 어떤가요? 쿼리 셋이 리턴이 됐죠. 쿼리 셋.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어드민에서 데이터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만 할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부가 있는 공부하기 재밌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면은 공부하기 재밌다 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이 투두 다음에 공부라는 걸 하면 공부하기 재밌다랑 공부하기 투, 이렇게 공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필터까지만 쓰면 쿼리 셋이 리턴이 돼요. 쿼리 셋. 이 쿼리 셋은 여기 할 때도 나왔어요. 장고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 다세요. 모든 데이터. 이때도 쿼리 셋. 근데 get으로 가져올 때는 얘를 투두 앞으로는 어떻게 부를 거냐면 얘를 투두 오브젝트라고 부를 겁니다. 투두 객체. 앞으로 제가 쿼리 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투두 셋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리스트로 묶으면 쿼리 셋인 겁니다. 이 쿼리 셋 안에는 투두의 오브젝트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get으로 하나만 가져오면은 투두 오브젝트만. 그러면 여기까지는 쿼리 셋인데 first라고 이렇게 first.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first 하면은 첫 번째 걸 가져옵니다. 첫 번째 걸 가져오겠죠. 예를 들어서 last도 있어요. last는 이렇게 하고 last인데, 이렇게 하면 쿼리를 3번 수행하죠. 데이터베이스 한번 조회했다가 데이터베이스 또 조회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조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장고가 똑똑해서 이렇게 쓰면은 조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다 같은 동작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기 때문에 얘를 쿼리 셋 투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투두.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같기 때문에. 그쵸? 그럼 여기까지가 투두까지가 쿼리 셋이고, 이 쿼리 셋을 first라는 명령어가 먹는 거예요. 이 쿼리 셋을 써서 그러면 앞에 걸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넘길 때 키 밸류로 넘기다 했죠. first는 first, last는 last. 이게 키 밸류.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두에다가 이 키로 넘기고 있으니까 키를 받아내야겠죠. 아래다가 first. 오늘 좀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 있으면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번엔 last. 이렇게 하게 되면 first와 last. 그러면 이 쿼리셋 다음에 first와 last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마 옆으로 붙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br을 안 넣어가지고 br을 다 붙여볼게요. 한 줄씩 띄어서 보면 편하니까. 네, 이렇게 br을 붙이면 새로 고침하게 되면
공부라는 걸 키워드로 조사를 했을 때 전체는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의 첫 번째는 장고 공부하기고 마지막은 좀 공부하기 재밌다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하려고 했냐면 돌아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get으로 조회할 때는 try exam은 써야 됩니다. 근데 필터를 쓰게 되면 만약에 얘는 그대로 놔둘게요. 요 아래다가 주석 처리하고 한번 써볼게요. to도를 가져오는데 to object 필터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first든 last든 이렇게 붙이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얘는 이 아이디는 유니크한 값이거든요.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이 네 줄로 작성했던 거를 한 줄이 될 수는 없네요. 왜냐면 예외 처리가 안 돼 있죠. 근데 여기까지가 쿼리 셋이에요. 여기까지가 쿼리 셋. 근데 거기서 퍼스트를 가져왔는데 없네? 퍼스트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330번에 대한 걸 요청했는데 없다. 빈 쿼리 셋에다가 퍼스트를 하게 되면 얘가 none을 리턴합니다. none. 그렇기 때문에 만약 to-do is none이면 만약에 to-do가 none이면 없는 페이지입니다를 리턴. 그래서 이 네 줄이나 이 세 줄이나 같은 동작을 한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는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요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둘 다 같은 동작을 한다. 네,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좀 하고 잠시 쉬었다 갈게요.